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 네네. 궁금하실까요? 저는 강서의 무학 아파트를 99년식을 네. 17년도 5월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갭 투자로.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매입을 할 때 마곡을 보고 이제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량진 유원 강변 아파트 8사짜리가 9억 6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갭이 한 4억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곡을 보고는 구입을 했지만 제가 이제 자꾸 이쪽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네. 웬만하면 반포 가까운 쪽으로 강남 쪽으로 자꾸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네. 갈아타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궁금해가지고 그냥 마곡을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한번 하는 게 나은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투자 가치가 높을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현재 갈아타기 전략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강변에 있는 아파트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이제 노량진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뭐 호재거리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도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경한 것은 이제 유원 강변 이제 아파트죠. 네. 여기 이제 강변 아파트가 이 사육성 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네네. 이렇게 좀 중간에 좀 껴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유원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떤 지역을 투자하셨을 때는 이 아파트가 어떤 확정성을 갖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파트, 그 유원 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세대 수가 좀 크고, 크고 주변에 초등학교 최소한 초등학교가 하나가 안에 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요 가격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요 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만 있을 뿐이지 확정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을 때 이렇게 적은 세대 수가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려졌을 때는 주변과 맞물려서 이게 확정성이 있어야 돼요. 확정성이라는 의미는 뭔가 맞물려서 내가 재개발을 할 수 있고 도로가 하나 뚫릴 수 있고 철도가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공간이 있어서 초등학교라든가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아파트들은 이 아파트 혼자서 가격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 네. 예, 근데 요거를 하나 좀 보시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이쪽에 위치해 있죠. 이쪽에 이제 무학 아파트가 아마도 한 요 근처 정도에 있을 건데요. 아, 네네네네. 여기는 마곡 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좀 매도 시기를 잡는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마곡을 봤으면 마곡이 완성되는 시기까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마곡이 정확하게 완성되는 시기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올해부터 2년에서 한 3년 정도를 완성되는 시기를 보거든요. 네. 그 시기에 맞물려서 일단은 뭉쳐있는 수요층, 뭉쳐있는 어떤 가수요층들이 과연 어디로 퍼져나갈 것인가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9호선 라인이죠. 이 9호선 라인에 양천 향교역 쪽 주변 지역에 CJ 부지가 있습니다. CJ 부지가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1조 한 3천억에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매각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호텔과 아파트와 또 이제 뭐 큰 어떤 상업시설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대한 또 수요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타닉 식물원이 주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연계성, 즉 관광에 대한 연계성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9호선 라인이에요. 이 가양역 쪽과 이 가양역 쪽이 이렇게 있죠. 증미가 있고 등촌, 그다음에 염창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마곡지구에서 발생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소규모 회사라고 하죠. 대기업과 같이 연구 진행을 한다든가 같이 어떤 일을 진행해서 연구개발비와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회사들이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제 가양역 쪽에는 지산이 현재 지금 꾸준하게 좀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염천역 쪽 주변 지역이에요. 염천역 쪽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와 증미역, 가양역 쪽 요 라인으로 해서 수요층은 좀 두텁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 자체가 이 염천역과는 좀 약간 거리는 있지만
그 주변 지역에 세대수가 그 무학 아파트가 세대수가 적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과 어울려서 같이 가격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월드컵 대교가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죠. 네네네. 네,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위쪽에 있는 상암 DMC와도 연결이 돼서 네. 오히려 상암 DMC에 있는 직장인 수요층을 이쪽 안쪽에서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동과 가까이 위치했고 또 그 상업시설 또 그 소위 말하면 그 학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교육 환경 시설이 상당히 조금 위에보다는 아직까지는 밑에가 좀 상당히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층들을 이쪽에서 끌어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에 대한 비율 상승이 좀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점이 좀 더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보유하셨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를 좀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조언해 드릴게요. 네.